안녕하세요. 초록책갈피입니다. 오늘은 불평 없이 살아보기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불평 없이 살아보기. 우리 인생을 단숨에 바꿀 어떤 비결은 없는 걸까? 놀라지 마라. 그런 비결이 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비결이 통하는 것을 보았다. 비결은 간단하다. 보라색 고무밴드를 손목에 끼고 21일 동안 불평을 꾹 참아보는 방법이다. 불평하거나 비판하거나 다른 이들을 헐뜯지 않으면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밴드를 양쪽 손목에 옮겨 끼우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다. 이것을 통해 사람들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알게 되었다. 말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자신의 삶을 자신이 뜻하는 대로 이끌 수 있게 되었다. 불평을 참아내는 시도를 해본 뒤 사람들은 내게 만성 스트레스가 사라졌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몰라보게 좋아졌으며 직장 생활이 확 피었고 전보다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듣기만 해도 멋진 일이다. 고통이 줄어들고 건강도 좋아지며 인간관계가 개선되고 일까지 잘 풀려서 결국 삶 그 자체가 행복하고 즐거워진다니 말이다.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밴드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1. 한쪽 손목에 보라색 고무밴드를 착용한 뒤 21일간 불평을 참아보기로 결심한다. 2. 자신이 불평을 하고 있거나 누군가를 험담 또는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밴드를 한쪽 손목에서 다른 쪽 손목으로 옮겨 끼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3. 같은 밴드를 끼우고 있는 사람이 불평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에게 밴드를 옮겨 끼우라고 깨우쳐 줄 수 있다. 하지만 그럴 때는 자신도 밴드를 옮겨 끼워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도 다른 이들의 불평에 대해 불평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4. 밴드를 계속해서 착용한다. 단 하루도 불평 없이 21일을 보내려면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경험자들에 따르면 평균 4개월에서 8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너무 힘든 일이라고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해야 할 일이래 봐야 겨우 우리 입에서 나오는 불평, 비난, 험담을 참는 것 뿐이니까. 그런 말들이 입에서 튀어나오면 그것을 의식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뿐이다. 단 생각 속에서만 불평을 하는 것은 자유다. 하지만 이 과정을 계속하다 보면 생각 속에서조차 불평이 사라진다고 한다. 지금 당장 시작하라. 보라색 고무밴드가 없다고 미룰 필요도 없다. 손목에 다른 색 고무밴드를 차거나 한쪽 주머니에 동전이나 작은 돌멩이를 넣는 것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다. 책상 한쪽 구석에 예쁜 컵 하나를 놓아두어도 된다. 스스로 의식을 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면 된다. 무엇보다 지금 당장 시작하라. 당신이 불평하거나 험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물건을 다른 쪽으로 옮겨라. 물건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당신 스스로 그것을 옮겨 놓는다는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 그것은 당신의 의식에 깊이 각인된 것을 옮기면서 당신 스스로가 자기 행동을 의식하게 만드는 행위이다. 그러니 자신이 불평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반드시 그 물건을 옮겨야 한다. 바로 앞 문장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다. 당신이 불평하고 있는 것을 느끼면이 아니라 느낄 때마다 라고 말한 부분이다. 가정된 상황을 두고 이러니 저러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다. 불평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생각보다 훨씬 만연해 있다. 그러니 당신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불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해도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불평한다는 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더 많이 말하고 표현하는 일이다. 불평을 늘어놓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되어가지 않는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만들고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생각을 만든다. 이 말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한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만들고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생각을 만든다. 바꾸어 말해보자. 당신의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당신이 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언제나 바로 우리 자신이다. 우리는 스스로 말에 고삐를 쥐고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인생이라는 말을 끌고 간다. 나의 삶은 내가 각본을 써서 감독하고 제작하며 바로 내가 출연하는 영화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존재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라는 주제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20세기 동기부여의 대가인 얼 나이팅게일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만든 존재입니다. 하지만 성공한 이들만이 그것을 인정하지요. 당신은 매 순간 자신의 생각들로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우리의 삶과 사회, 정치적 환경, 보건, 경제적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의 생태야말로 우리가 가진 생각과 그 생각들이 만들어낸 행동을 그림으로 펼쳐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오늘날에야 우리는 이러한 생각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미 수천에 달하는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과 철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전해준 가르침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각이 만드는 것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만든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된다. 붓다. 당신의 생각을 바꾸어라. 그러면 당신의 세계가 바뀐다. 노먼 빈센트 필. 오늘의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데리고 온 곳에 있으며 내일의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데리고 갈 곳에 있게 된다. 제임스 앨런.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생각을 만들고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삶을 만든다. 사람들은 긍정과 부정 사이에 있는 거대한 스펙트럼의 어느 한 지점의 위치에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자신이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자신의 생각이 긍정적인 쪽보다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표출되고 있음에도 그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우리는 상대의 말이 부정적인 것을 금방 알아차리지만 막상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불평하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한다. 사실 나 역시 그런 사람의 하나였다. 하지만 끊임없이 불평을 하면서도 나는 나 자신을 긍정적이고 명랑하며 낙천적이고 쾌활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왔다.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다시 포맷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불평 없는 세상을 위한 보라색 고무밴드는 나 자신이 긍정적 표현과 부정적 표현의 스펙트럼 상에서 정확히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깨닫게 해준다. 그리고 밴드를 이쪽 손목에서 저쪽으로 옮겨 끼는 과정을 되풀이할 때마다 나 스스로 내뱉는 말을 진정으로 의식하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내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게 될 때 나의 삶은 나 자신이 원래 선택한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다시 창조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음 두 가지 사실에 동의한다. 1. 세상은 불평으로 넘쳐난다. 2. 우리가 원했던 세상은 지금과 같은 세상이 아니다. 나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상호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조화로운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주로 실수한 것, 잘못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아마 당신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당신 스스로 변화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불평 없이 살아보기에 도전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을 위해 밝은 미래를 창조할 횃불을 밝혀둔 것이다. 당신은 인류라는 신체에서 암세포가 아닌 치유의 세포가 될 수 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보통 4가지 단계가 있다.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까지 당신도 그 각 단계를 거치게 될 것이다. 미안하게도 그중 어느 단계도 간단히 건너뛸 수 없다. 한 단계를 건너뛰면 태도가 변화했다 하더라도 변화된 태도를 지속시킬 수 없을 것이다. 어떤 단계는 다른 단계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사람에 따라 각 단계별로 겪는 경험의 내용도 다르다. 한 단계를 금방 마쳤다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에서 의외로 오래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 노력한다면 당신은 결국 불평하지 않고 사는 법을 완전히 터득하게 될 것이다. 불평하지 않고 사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겪게 되는 4단계는 다음과 같다. 1. 의식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단계. 2. 의식하면서 불평하는 단계. 3. 의식하면서 불평하지 않는 단계. 4. 의식하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는 단계. 당신은 지금 의식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 무능력하다는 것을, 즉 불평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당신은 지금 얼마나 많이 불평하고 있는가를 의식하지 못하는 단계에 있는 것이다. 불평하지 않는 삶에 이르는 과정에서 의식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단계는 의식하지 않고도 불평하지 않는 단계만큼이나 중요하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의식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단계에서 당신은 순수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자신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해낼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당신이 성취해 나갈 새롭고 근사한 도전이 눈앞에 놓여 있다. 이제 당신은 남은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기만 하면 된다. 많은 이들이 아야 하고 소리치면서 자신이 상처 입은 곳을 찾아내려고 한다. 당신이 아야 하고 소리칠 때 상처는 그 모습을 드러낸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불평하면 당신은 더 많은 불평거리를 찾아내게 된다. 이것이 이른바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당신이 이 3단계를 끝마칠 무렵에 당신은 더 이상 상처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닐 것이며 당신의 인생은 아름다운 봄날의 꽃처럼 활짝 필 것이다. 내가 종종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럼 전 앞으로 절대 불평할 수 없는 건가요? 이다. 그러한 질문을 받으면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물론 당신은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다음 2가지 이유에서다. 1. 나는 당신이나 다른 어느 누군가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만약 내가 그렇게 한다면 그건 내가 당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뜻이며 그것은 곧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당신의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곧 당신에 대한 나의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결과적으로 이는 불평하는 것이 된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것은 당신의 선택이다. 2. 가끔은 불평하는 것이 온당할 때도 있다. 이제 당신이 위에 2번의 이유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발견했다고 느끼기 전에 이 말을 다시 되새겨보라. 그리고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3주간 연속으로 불평하지 않고 지내는데 성공했다는 것도 기억하길 바란다. 그것은 21일, 즉 504시간 동안 연속으로 불평하지 않고 지냈다는 뜻이다. 전혀 불평하지 않고 말이다. 아무 불평 없이 전혀 불평하지 않고 완전 불평 제로인 상태로 말이다. 불평에 관한 한 가끔이라는 단어는 아주 자주는 아닌을 뜻한다. 불평은 아주 가끔 해야 한다. 비판이나 험담은 전혀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솔직해진다면 사실 우리 인생에서 슬픔이나 고통, 불만의 표현인 불평을 정당화할 만한 사건들은 극히 드물 것이다. 우리가 하는 불평의 대부분은 그저 우리의 행복과 안녕에 방해되는 소음 공해일 뿐이다. 당신 자신을 되돌아보라. 불평할 때 과연 그렇게 해야 할 심각한 원인이 있었는가? 당신이 너무 자주 불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달 이상 불평하지 않고 지낸 적이 있는가? 만약 당신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불평하고 있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습관적인 불평에 당신 자신을 내맡기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 당신은 아야 하고 소리 지르기 위해 아플 부위를 미리 찾아내는 어린 아이와도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고통을 주는 사람은 고통받고 있는 사람인 것이다. 다른 사람이 불러준 말을 받아 적은 것처럼 나는 불현듯 놀라 스스로에게 이렇게 되물었다. 뭐라고? 나는 다시 썼다. 고통을 주는 사람은 고통받고 있는 사람인 것이다. 나는 그 말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았다. 그러자 비로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기 시작했다. 우리 대부분이 하는 불평은 깊은 고통을 안겨주는 경험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불평은 어느새 우리의 기본 생각이 되어버렸다.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있다. 당신이 불평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는 당신이 얼마나 많이 불평하는지, 불평이 스스로의 인생에 얼마나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오히려 약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우리들 대부분은 날씨에 대해, 배우자에 대해, 직장에 대해, 각자의 신체 조건에 대해, 친구들에 대해, 일에 대해, 경제에 대해, 다른 운전자들에 대해, 국가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하루에도 몇십 번씩 투덜댄다. 하지만 우리들 중 스스로가 얼마나 자주 불평하고 있는가를 깨닫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우리 입에서 말이 튀어나오면 우리의 귀는 그 말을 듣는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말들은 불평으로 각인되지 않는다. 불평은 나쁜 입냄새에 비유될 수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입에서 나는 냄새는 금방 알아차릴 수 있지만 정작 우리 자신의 입에서 나는 냄새는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 아마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그리고 더 많이 불평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일단 21일간 불평하지 않고 지내려 한다면 당신은 이내 당신이 얼마나 자주 불평하고 사는 사람인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보라색 고무밴드를 한쪽 팔목에서 다른 쪽 팔목으로 옮기기 시작하면서 당신은 스스로가 얼마나 많이 불평하고 사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21일간 불평 안고 지내보기라는 도전에 성공한 사람들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만큼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었죠. 가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쉬운 게 없다. 단순한 논리라고? 그렇다. 하지만 성공적인 사람이 되는 과정에서 쉬운 것이란 없다. 나는 당신을 겁주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더욱 도전해보고 싶게끔 하려고 하는 말이다. 불평하지 않고 지내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이를 어렵다고만 생각한다면 당신은 평생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을 것이다. 처음에 당신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평균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불평하고 있다면 당신은 마땅히 있어야 할 지점에 있는 것이다. 이제 그것을 깨달았으니 앞으로 당신 인생에서 불평을 지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이 일을 해낼 수 있다. 매일 수십 번씩 불평하고 살았던 나조차 이를 해냈다. 이러한 도전에서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이 21일 동안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지낼 수 있게 되기 전에 이미 당신은 자신의 내면의 중심이 이전과는 다른 곳으로 움직여 스스로가 행복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다.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 라디오 시사 해설자 폴 하비는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언젠가는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 부르는 것을 성취하기를 희망한다. 누군가가 내게 어떻게 그것을 이뤄낼 수 있었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나는 몇 번이고 넘어졌지만 그보다 몇 배나 더 일어났다고. 성취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무릅쓰고 성공에 이르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당신은 이 과정을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마도 진저리가 날 때까지 밴드를 이쪽 팔목에서 저쪽 팔목으로, 저쪽 팔목에서 이쪽 팔목으로 바꿔 차는 일을 계속 해야 할지도 모른다. 나도 21일 동안 연속으로 단 하루도 불평하지 않고 지내는데 성공하게 되기까지 보라색 고무밴드를 3개나 끊어 먹었다. 밴드를 계속 차고 있다 보면 언젠가는 어느 날 침대에 누워 잠속으로 빠져들다가 며칠 만에, 몇 달 만에 또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보라색 고무밴드가 자신이 그날 아침 밴드를 차고 있었던 바로 그 팔목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생각할 것이다. 나는 오늘 어느 순간에 불평을 했을지도 몰라. 그냥 그걸 깨닫지 못하고 밴드를 옮기지 않은 게지. 하지만 당신이 재고조사를 하듯 당신의 기억을 더듬어 본다면 당신은 스스로가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은 실제로 하루 종일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하루를 온전히 보낸 것이다. 이처럼 어느 날 한순간에 당신은 해낼 수 있다. 이 같은 변화를 경험한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이다. 성경 및 사회심리학지 1999년 12월호에 실린 연구 결과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적혀 있다. 모르는 것은 종종 아는 것보다 더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달리 말하면 사람들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시도하는 것이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사람들은 이건 쉬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며 그 일을 시작한다. 사실 모든 일에 있어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데 실제로 드는 노력의 양을 미리 알고 있다면 우리는 아마도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할 것이다.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것을 바꾸어 보라. 불평을 멈추고 당신의 말을 바꾸고 당신의 생각을 바꾸어 보라. 그러면
당신의 인생도 바뀔 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찾게 될 것이다. 당신이 불평하면 당신은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당신에게로 끌어들이는데 당신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다음 당신은 그 새로운 것들에 대해 불평하고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더욱 끌어들이게 된다. 그렇게 해서 당신은 불평을 통해 자기 실현적 예언을 하게 되고 그 일이 현실로 나타나면 그에 대해 다시 불평하는 그런 식으로 계속 되풀이되는 불평의 악순환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세계를 창조하며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을 드러낸다. 우리가 불평을 근절함으로써 우리의 세계를 지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의도대로 우리의 삶을 창조할 수 있으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낼 수 있다.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불평할 때도 이유는 있다. 우리는 불평함으로써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심리학자 로빈 코발스키 박사는 불평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로부터 동정이나 인정 같은 특별한 대인관계상의 반응을 얻어내려는 심리를 동반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실제로 아파서가 아니라 아픈 사람이라는 역할이 그들로 하여금 동정이나 피하고 싶은 일을 안 해도 되는 것과 같은 부차적인 이득을 얻게 해주기 때문이다 고 강조한다. 스스로의 건강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며 당신의 몸은 그 말을 듣게 된다. 그 말은 몸에 각인되고 당신의 마음은 그 말이 방출한 부정적 에너지를 몸으로 전달하면서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한다. 자신의 건강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평거리를 찾아낸다. 하지만 저는 진짜 아픈데요. 그들은 말한다. 나는 그들이 아프다고 믿는 것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전체 질병의 67%가 아프다고 생각한 결과 초래된 것이라고 응답하지 않았던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세계를 창조하고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을 드러낸다. 병에 대해 불평한다고 해서 병을 앓는 기간이 줄어드는 것도 병세가 완화되는 것도 아니다. 당신은 자신이 앓고 있는 질병에 대해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 동정과 관심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당신은 그 질문에 대답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적어도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질문이다. 당신이 당신의 건강에 대해 불평할 때 당신은 가솔린을 부으면서 불을 끄려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당신은 건강하고 싶겠지만 당신이 당신의 질병에 대해 불평할 때 당신은 몸 전체에 건강에 해가 되는 에너지의 파동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불평하는 이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하는가? 늘 투덜대는 이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정신 번쩍 드는 한 가지 사실을 말해주겠다.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경향이 있으며 우리랑 다른 사람들은 멀리하는 경향이 있다. 리처드 바크는 자신의 소설 환상에서 아주 간결하지만 심오한 진실을 말했다. 사람은 끼리끼리 모이기 마련이라고 말이다. 불평꾼이든 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된다. 비슷하지 않은 사람들은 서로 불편하다고 느낀다. 우리는 모두 에너지를 가진 존재이며 함께 공명하지 않는 에너지는 종종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생각도 일종의 에너지다. 사람들은
자신의 사고방식과 조화를 이루는 것들을 끌어들이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것들은 배척하는 경향이 있다. 당신의 말은 당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그 생각을 강화하며 자신도 모르는 새에 행동으로 옮기게끔 만든다. 당신의 불평은 당신이 갖고 싶다고 말하는 것들로부터 당신을 멀어지게 만든다. 우리가 불평하는 주된 이유들 중 하나는 비교를 하면 우리 자신이 더 잘나 보인다고 믿기 때문이다. 적어도 나는 걔만큼 나쁘지는 않아. 이를테면 내가 당신의 잘못을 지적할 때 나는 아무 결점도 없고 그래서 당신보다 잘난 사람이라고 암시하는 것이다. 불평은 허풍 떠는 것이나 다름없다. 허풍쟁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결점은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같은 논리에서 다른 사람의 어떤 면이 당신을 화나게 만든다면 당신도 그런 면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당신은 그저 자신의 성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불평을 늘어놓는 단계에 있는 것이다. 우주는 당신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단점을 깨닫게 만들므로써 당신 스스로가 자신 안에 있는 그런 단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고치도록 유도한다. 당신이 만약 다른 사람의 단점을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일단 자신에 대해 먼저 곰곰이 생각해 보라. 사람들의 장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추론이 가능하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보고 그에 대해 감탄하는 것은 당신 안에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장점들은 지금의 당신을 이루는 요소가 되고 있다. 당신 안에 내재해 있는 긍정적인 특성들이 지금 당장은 잠들어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이 그런 특성들의 주의를 기울이고 장점을 찾아내어 키우고 가꾼다면 자신도 모르게 표면으로 드러날 수 있다. 당신은 생각이나 말을 통해서 당신의 현실을 창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의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